네, 여러분 저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범죄론에서 사회학적 범죄론이 나오는데요. 자, 범죄론의 계보가 고전주의, 그 다음에 실증주의, 그 다음에 사회학적 범죄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범죄학은 생태학적 이론이라고 하죠. 오늘날의 범죄학, 생태학적 이론이라고 합니다. 현대적 범죄방론, 생태학적 이론, 현대적 범죄방론, 생태학적 이론.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이 이제 고전주의가 고잡이죠. 뭐냐면 고전주의는 자유지 자기선택, 범죄란 자기가 선택해서 자유의지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선택한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B가 의사 비결정론입니다. 의사 결정론은 뭐고 의사 비결정론은 뭐야? 의사 결정론은 범죄를 저지르도록 사전에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의사결정론이라고 하고, 의사 비결정론은 범죄란 사전에 범죄를 저지르도록 결정되어 있지 않아, 즉 자기 선택에 자기 의지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돼라고 하는 것이 의사 비결정론입니다. 이 고자비를 왜 외우냐면 의사 비결정론 때문에 고자비를 외우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주의가 의사 비결정론이고 실증주의는 그 반대죠. 의사결정론입니다. 이렇게 좀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자, 코엔의 하위문화 이론은, 하위문화 이론을 주창한 학자가 두 학자가 있죠. 그래서 코엔이 있고 밀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코밀정 이렇게 숙지했습니다. 왜 그러면 정자를 왜 붙였냐면, 밀러가 하코밀정, 밀 옆에 정, 밀러가 범죄란 하위 문화의 가치와 규모에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거 범죄에 대해서 정상적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저 듀르케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밀러도 있어요. 그래서 하쿠밀정 이렇게 숙지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코엔의 하위 문화 이론은 범죄를 중류 계층에 대한 반항이 아닌 것이 아니라 중류 계층에 대한 반항으로서 하위 문화를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범죄 문화다. 이렇게 말한 것이 코엔의 하위 문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중위계층에 대한 반항이 아닌, 이게 틀렸어요. 이렇게 틀렸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끝에 문구는 코엔이 아니라 밀러였고, 밀러 거. 그래서 하위 문화의 가치와 규모에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 이것은 코엔이 아니라 밀러입니다. 밀러. 자, 그래서 이 밀러가 얘기한 것을 코엔이 얘기한 것처럼 서술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자, 22번 범죄 통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 생태학적 이론, 현대적 범죄 예방론 안에 이게 환상 집계가 있죠. 환상 집계. 그래서 환경범죄학, 상황적 범죄 예방론, 집합 효율성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상황적 범죄 예방론 안에 합일패가 있죠. 합리적 선택 이론, 일상활동 이론, 범죄 패턴 이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 선택 이론이 이걸 갖다가 신고전주의라고도 해요. 왜 그래? 고전주의랑 주장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합리적 선택 이론이란 결정론적 인간관이, 아까 고전주의는 비결정론적 인간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게 이 합리적 선택 이론이 상황적 범죄 예방론 안에 있는 것인데 고전주의랑 똑같아요. 그래서 신고전주의라고도 불리는 것이 합리적 선택 이론입니다. 그래서 의사 비결정론, 비결정론적 인간관입니다. 근데 결정론적 인간관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아요. 23번 유실물법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 이 법 및 민법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 물건의 소유권을, 이 습득물 관련해서 물건의 소유권을 언제 취득해? 인터넷에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소유권을 습득자가 취득하죠. 자, 6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습득자가 취득합니다. 이때 3개월 내에 찾아가야 돼요. 3개월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기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1개월 이내가 아니라 3개월 이내 받아가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자, 24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여러분 아청법상 미수범 처벌하는 조항이죠. 그래서 아청법이 있고 이 미수범 관련해서 성폭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법하고 아청법하고 비교해보면 성폭력 처벌법이 엄청 강력하게 처벌하죠. 그래서 하여튼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걸렸다 그럼 이번 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 처벌법은 엄청 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대부분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소범죄처벌법에서는 대부분 미수범을 처벌하니까 미수범 처벌하지 않는 짜잘한 범죄들을 외웁니다. 이게 공업동침이죠. 공업동침, 사회 공업통침, 공업동침입니다. 자, 이 공업동침이 공중밀집장소 추행, 업무상 유력 추행, 통신매체 이용음란, 통매음, 그 다음에 이 다중이용장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이런 것들이 성폭력처벌법에서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약한 게 통침이 특히 약해요. 이 통침은 긴급 체포도 안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아청법은 성폭력처벌법에 비해서 약하게 처벌하니까 대부분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일부 범죄만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아청법에서는 미수범 처벌하는 범죄들을 외웁니다. 자, 이게 강강창매입니다. 강강창매고, 이 강강창매가 강간강제추행, 그다음에 이제 강요행위입니다. 이게 강요행위인데 이 강요행위가 강폭영업선이에요. 강폭영업선. 그래서 강요행위는 강폭영업선. 자, 폭행으로, 그다음에 영업으로, 그다음에 업무상 관계 등 이용해서, 선불금 등 이용해서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자, 그것이 이 강요행위, 미수범 처벌하는 강요행위. 자, 이 옛날에 차게 이 아청 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만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두 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아청 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 그 다음에 아청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 플러스 아청 성착취 목적 대화까지 이 차계에 들어가서 미수범 처벌하고요. 이 매는 아청 매매행위인데 아청 성매매가 아닙니다.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돌 것을 알면서도 아청을 매매한 자, 즉 아청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그래서 아청 성매매, 즉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가 아닙니다. 아청 인신매매입니다.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돌 것을 알면서도 아청을 매매한 자가 미수범 처벌하는. 그래서 아청법은 대부분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데 이 강강창매 그리고 이 강요행위에서는 강폭영업선, 이게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3번에 알선은 아니에요. 알선은 여기 강강창매 또는 강폭영업선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3번에 알선, 그 알선을 업으로 했다 하더라도 알선은 아닙니다. 알선은 아니에요. 나머지가 미수범 처벌 규정에 해당하고요. 자, 25번 고소 고발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범죄 수사 규칙상 경찰관은 고소 고발은 관할 여부에 따라 접수해야 된다. 이 관할 따지다가 옛날에 착살난 경우가 많아가서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자, 26번 통신비밀보호법상 긴급통신 제한 조치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을 보시면, 자, 통신 제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든지, 그다음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법원의 허가를 얻든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는 고등법원 수석 판사 승인을 얻든지, 허가를 얻든지 대통령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긴급할 때는 그런 법원의 허가, 대통령의 승인 얻지 않고 해도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긴급통신 제한 조치. 자, 근데 4번에 검사, 사경, 정보수사위원장은 긴급통신 제한 조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입니다. 48시간 아니라 36시간 내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를 취득한 자료를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36시간입니다. 48시간, 이게 좀 많이 나오는 기출에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 27번 작물숲에서는 특중보 홍청백, 이렇게 숙제하시면 됩니다. 특중보 홍청백. 그래서 이 특중보 홍청백이, 자, 특별중요 작물숲에서는 수사본부 설치 사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요 작물숲에서, 이것은 수사본부 설치 이외 중요 사건, 수사본부 설치 이외 중요 사건. 자, 보통 작물숲에서는 그 외의 사건, 이게 각각 홍색, 청색, 백색이에요. 그래서 특중보 홍청백 이렇게 숙지해 주시면 뭐 문제 그냥 풀립니다. 자, 28번 피해자 유침의 후송 규칙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에
유치인 보호관은 피해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유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치인의 신체, 의류, 휴대폰, 유치실을 검사해야 한다가 아니라 검사할 수 있다예요. 검사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체 검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권한으로, 재량으로, 권한으로 해놨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권한으로, 재량으로 해놨습니다. 29번 집회 등 체증활동 규칙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시도경찰청 경비과장이 아니라 경찰청 경비과장입니다. 이게 이제 경찰청 집회 등 체증활동 규칙이기 때문에 자 경찰청 경비과장이고요. 저 중간에 반기 1회가 아니라 연 1회에 감사 정보통신부서와 합동으로 연 1회 체증자료관리 적절성 여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 경비과장 연 1회. 자 30번에 통합방위법 옳은 것은 자 니은에 이제 통합방위 사태입니다. 자 통합방위 사태가 갑종, 을종, 병종이 있습니다. 자 통합방위 사태가 제가 해설에다 넣어놨습니다. 자 통합방위 사태가 갑종, 을종, 병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상황이 대일소예요. 그리고 각각의 지휘 통제권자가 통지, 지, 시지함입니다. 자, 뭐냐면, 자, 먼저 통합방위 사태의 종류가 갑종, 을종, 병종이 있는데 그 상황이 대일소, 대규모 병력 침투,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침투, 소규모 적 침투 이겁니다. 대일소. 그 다음에 각각 지휘 통제권자가 통지, 지, 시지함. 자, 통합방위 본부장 또는 지역군 사령관이 갑종에서는 지휘 통제권자가 되고요. 을종에서는 지역 사령관이 지휘 통제권자가 되고 병종에서는 시도경찰청장, 지역군 사령관 또는 함대 사령관이 지휘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일소, 통지, 지, 시지함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의 을종 사태란 적의 침투 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적 아니 대일소 세 번째니까 을종이 아니라 병종이죠. 그래서 병종이 나와야 되는데 을종이 나와서 틀렸습니다. 자, 디귿에 행안부 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은 통합방위 사태에 대비해서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방호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여러분 방호 지원 계획이 있고 자체 방호 계획이 있어요. 자, 자체 방호 계획은 자기가 그래서 관리자 소유자가 자체 방호 계획은 자기가 관리자 소유자가 자체 방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방호 지원 계획은 유사시 지휘권자입니다. 유사시 지휘권자가 시지함의 시지예요. 그래서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 사령관은 방호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시도경찰청장 지역군 사령관이 왜 나와? 아니 자체 방호 계획은 자기가 수립하고 방호 지원 계획은 유사시 지휘권자가 방호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행안부 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 사령관이 나와야 됩니다. 틀렸고요. 자, 미음은 이제 개념적인데 자, 방호란 끝에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이뤄내서 국가를 방해하는 거. 국가를 방해하는 것이 통합방위고 그래서 이 방호가 아니라 통합방위고요. 방호는 보호하는 작전활동이 방호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이 지휘체계를 이뤄내서 국가를 방해하는 것은 통합방위고요. 방호는 보호하는 작전활동. 그래서 개념정의가 틀렸고요. 자, 31번 테러 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에 테러 취약시설 등의 지정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해요. 경찰청장이 지정합니다. 이게 이 공지의 문제집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오한마 욕집에는 딱 그 조문이 딱 그냥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테러 취약시설의 지정 등은 경찰청장이고요. 경찰청장. 자, 3번도 틀렸는데 이 3번이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분류입니다. 자, 이게 국가 중요시설 분류하고 똑같아요. 자, 국가 중요시설은 가급, 낙급, 다급이에요. 국가 중요시설은 가급, 낙급, 다급이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A급, B급, C급이에요. A급, B급, C급입니다. 근데 내용은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가관결, 나일중, 다재난상입니다. 가관결, 나일중, 다재난상. 자, 그래서 보시면 3번에 다중이용 건축물 등 중 B급은 그러니까 두 번째죠. 가관결, 나일중, 다재난상.
이게 국가 중요시설이고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가나 다에다 각각 A, B, C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B급이면 가관계 나일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B급은 테러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기능마비 시 나일중 1 일부 지역에 대테러 진압 작전이 되는데 제한도이라고 틀렸습니다. 제한도는 다재단상 세 번째에 나와야 됩니다. 다재. 두 번째 나급이나 B급은 나일중 일부 지역에 대테러 진압 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가광결 첫 번째에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일중. 그래서 중대한 영향입니다. 중대한 영향.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위에 제한된 지역이 아니라 일부 지역이고 결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중대한 영향입니다. 가광결, 나일중, 다재단상. 자, 4번에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다중이용 건축물 등 전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경찰서장이고요. 시도경찰청장은 일부를 선별해서입니다. 일부를 선별해서 맨 끝에 분기가 아니라 또 반기예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선별해서 또 분기가 아니라 반기.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은 일부를 선별해서 반기 1회 이상, 경찰서장은 A급, B급, C급에 따라 각각 분반반입니다. A급은 분기 1회 이상, B급, C급은 반기 1회 이상. 그래서 분반반이죠. 분반반. 이 32번이 또 공제 문제집 범위 밖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20번하고 32번하고 이제 두 개인데, 자, 20번은 오한마 유학집, 오한마 응용 문제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제 문제집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두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한마 유학집, 오한마 응용 문제집에 있고, 자, 또 하나 32번은 몰라도 사실상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32번 도로교통 관련 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 PM이죠. Personal Mobility. 자, PM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번이 틀렸는데 3번이 왜 틀렸냐면 보세요.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신체 장애인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 여러분 개인 이동장치가 뭐예요? 개인 이동장치가 기본적으로 원자입니다. 개인 이동장치 원자니까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린이가 어떻게 운전하냐고. 그러니까 조항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운전면허 취득은 기본 18세 이상이 돼야 되고 원자는 16세 이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교법상 어린이가 13세 미만이거든요. 13세 미만은 개인이 도대체 운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맞아떨어지는 조항이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 해설을 보시면 해설에 도교법 13조에 의해서 자전거 등의 통행 방법의 특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도교법 13조의 이 전체가 자전거 등이라고 하면 자전거 플러스 PM이잖아요. 근데 13조의 이 전체가 자전거 등, 즉 자전거 PM에 다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자전거에만 걸리고 PM에는 안 걸리는 조항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 사항을 보시면 사항이 마치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그 밑에 보도를 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등이라고 해서 자전거하고 PM 다 해당되는 것 같지만 1호는 자전거한테만 해당해요. 그래서 1호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1호는 자전거만 해당합니다. 자전거만 보도를 통할 수 있어요. 왜? PM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한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1호는 자전거에만 해당하고 PM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지금 PM을 물어보는데 3번에 이 PM에 적용되는 조항인 것처럼 적어놔서 틀렸습니다. 이 3번 지문은 자전거에만 해당해요. PM한테는 해당하지 않는 건데 PM으로 엮어놔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범위를 벗어났지만 본인의 어떤 논리력, 사고 능력을 막 총동원해서 풀면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33번 음주운전 관련 판례. 자, 4번에 이 4번이 뭐냐면 우리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 이제 술에 취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 현장에는 음주 감지기 있는데 음주 측정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대 파출소로 데려와서 음주 측정을 해야 되는데 다만 지구대로 어떻게 데려올 거냐. 지구대 데려온 것이 임의 동행을 하면 딱 좋죠. 근데 상대방이 안 오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만취했어. 그러면 혈압으로 체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혈압으로 체포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술에 취했으니까 보조치도 할 수 있잖아요. 술에 좀 많이 취했어. 그러면 보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의 동행을 하건 보조치를 하건
뭐 현행범 체포라고 등등등이 있죠. 근데 보호 조치를 해왔어. 그 다음에 음주 측정 요구를 한 다음에 측정에 불응하니까 측정 불응으로 형사처벌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아니 나를 보호 조치 해주겠다고 데려가 놓고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하면 그러면 불법 체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판사님이 경찰 편 들어줬습니다. 어떻게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냐면 음주 의심자를 음주를 강하게 했으면 심하게 했으면 보호 조치를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 조치 상태에서 측정 요구를 할 수 있고 측정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보호 조치를 이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호 조치로 데리고 와서 측정 요구한 다음에 측정을 불응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4번에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그 밑에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서 지구대로 데려온 직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불응해. 그러면 맨 끝에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립한다는 거예요.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조치 상태에서 측정 요구할 수 있고 측정 불응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 경찰 편 들어준 판례가 이 판례입니다. 자, 34번 도로교통법상 주차, 정차가 모두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뭘 비교되면 도로교법상 주차, 정차 금지 장소, 즉 주정차 금지 장소가 있고 그냥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자, 주차 금지되는 장소가 주차 금지 타터 다중공사 5m입니다. 타터 다중공사 5m. 자, 그리고 주정차 금지가 교도소 5 안정횡건 10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에 타터 다중공사 도로공사 가장자리 5m 이내인 곳은 주정차 금지 장소가 아니라 그냥 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35번 이 정부 대통령령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은 서로 다른 조항 두 개를 믹스해 놨어요. 근데 자 4번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 그 뒤에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서로 언밸런스한 조항을 엮어놨습니다. 맨 끝에 이게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 이것을 그냥 금지로 해놨습니다. 2조에서 그냥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문장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건 어떤 조항이에요? 이것은 4조에서 경찰관이 정보활동을 하려고 하면 신분을 밝히고 목적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언밸런스 서로 다른 조항을 이렇게 엮어놔서 4번은 틀렸습니다. 4번 후미에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는 아예 그냥 금지시켜 놓은 행위입니다. 자, 36번 질시법상 철회 신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질시법상 집회 시위에 신고를 한 사람이 집회 시위를 개최하지 않으려면 24시간 전까지 철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개최하지 않으면서도 철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사항이야? 아닙니다. 경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했다가 개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철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때 과태료 사항입니다. 즉 경쟁자가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개최하지 않으려고 하면 24시간 전까지 철회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는 다 주어지는데 다만 과태료 대상은 경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으면서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것은 과태료 100만 원이야 과태료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있었으면 자기가 개최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원래 개최하려고 했던 경쟁자라도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막아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4번에 8조 사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5개 집회 시위의 주최자가 즉 경쟁자가 있었던 경우에 먼저 신고한 그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자, 37번 집회 시위에 관한 판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1번은 어떤 판례냐면 이 집회 시위 판례에서 엄청나게 주장되는 직접성 명백성 판례입니다. 뭐냐면 집회 시위의 금지와 강제 해산은
직접성, 명백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집회 시효의 금지 또는 강제 해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사전 금지된 집회라면 둘째 줄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있어. 또 불응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잘못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산 명령을 할 수 없어요. 이때 해산 명령을 했는데 불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회 시효의 금지와 집회 시효의 강제 해산은 직접성, 명백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할 때 이때만 강제 해산 명령을 할 수가 있고 그럴 때 내려진 강제 해산 명령만 적법한 해산 명령입니다. 38번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여러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주관자가 누구예요? 통일부 장관이죠. 그래서 4번에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는 외부 장관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입니다.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남북교류 협력법 관련해서 방반승 접신이죠. 방반승 접신입니다. 뭐냐면 승인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는데 방문, 북한 방문 또는 물품 반출 반입은 승인사항이고 통일부 장관 승인사항이고 주민 접촉은 신고사항입니다. 다만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방문할 때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방문, 왕래할 때는 그때는 또 그냥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4번에 신고는 맞아요. 이게 원래 이제 방문, 왕래는 승인사항인데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는 신고사항은 맞아요. 다만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입니다. 39번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아니라 이게 법무부 장관입니다. 뭐냐면 지금 관계 행정기관한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으로 해놓지 않고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입국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 보이죠. 좀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개별 공무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 규정을 해놨고요. 자 마지막 40번에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국제형사경찰국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국제수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 흑색수배서는 뭐죠? 흑사흑변이죠. 그래서 사망자 변사자 신원 확인 수배서가 흑색수배서입니다. 흑사흑변. 자 실종자 소재 확인은 황실이죠. 황색수배서입니다. 옐로우 노티스. 자 그래서 2번은 흑색 수배서가 아니라 황색 수배서입니다. 황색 수배서. 자 3번 오렌지색 수배서는 오위폭태. 그래서 뭐 위험물질, 폭발물, 테러 이런 것은 오렌지색 수배서, 오위폭태. 4번 보수. 이 수법 수배서가 보라색 수배서고요. 여러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다 드렸고요. 지난 1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꼭 얻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